자, 일단은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여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면요. 일단 배열 수식은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우리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목표죠. 자, 그래서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한 문제,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 한 문제, 물론 배열 함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은 왜 배우냐면요. 여러분들 배열은 범위거든요. 범위끼리 계산하는 게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딴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한 번만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일이 셀 줄 찍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구하자 이거죠. 그게 제일 간단한 설명이죠. 근데 배열끼리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결할 때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친다는 것은 약속된 거거든요. 그럼 배열끼리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식의 맨 앞과 맨 뒤는 중괄호 기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배열 수식은 일반적인 어떤 공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정리인데요.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동시에 만족 관계는 여러분들 연산의 관계가 곱하기입니다. 동시에 만족 관계거든요. 예, 논리 곱 연산하다 보면 곱하기 연산. 곱이죠, 곱. 그럼 왜 곱하기가 동시에 만족이 되느냐 이거죠. 원래 여러분들 트루라는 요 논리적 값은 표현값은 트루는 1이고요. 펄스는 0이거든요. 값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들이 여러분들 트루가 나올 때만 결과는 트루로 인식하는 게 동시만족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을 하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라도 0이 들어간다면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펄스가 하나로 들어가면 결과는 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관계고요. 한 가지 만족할 때 true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더하기죠. 그래서 오하는 한 가지 만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true가 되는 거거든요. 더하기 연산을 하고 그냥 곱하기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다 곱하기만 나오느냐? 아, 그렇지 않아요. 더하기가 나오는데 5%. 음, 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나옵니다. 거의 곱하기. 동시에 만족 곱하기 관계라는 거. 그리고 조건은 제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거든요. 가로로.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배열수식 공식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계산 범위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공식 1번입니다.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요, 여러분들 if를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잠시 프린트를 보시면요. if를 쓰라고 안 쓰라고는 여러분들 문제 속 if가 들어가 있으면 써야 되고 안 들어가 있으면 쓰면 안 돼요. 근데 i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식이 자 일단 함수명이 먼저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일반 함수하고 틀이 다릅니다. 그 함수명 다음에 가로 열고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건데요. 일단 가로는 좀 이따가 보고 if가 있으면 콤마 기성을 if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내려와서 if를 쓰지 않는 경우, if가 없는 경우는 곱하기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로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if가 있으면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가로의 원칙을 제가 정해놨어요.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로의 원칙은 출판사의 원칙이 아닙니다. 저의 원칙일 뿐입니다. 오늘 프로젝트가 왔다 갔다 하네요. 계속. 일단 오늘 말해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 열고 두 번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건데요.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겁니다.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로를 쓰면 제가 썼다. 그러면 저의 원칙과 틀리죠. 이라면 여러분들은 에러가 뜨겠죠. 에러가 뜨는 경우는 가로를 쓰면 두 번 닫아 말고 세 번 닫아줘요. 그죠? 그래서 왜 가로를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가로 때문에 에러가 주로 많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그 다음에 조건은 가로로 묶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범위는 가로를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왜 콤마 계산 범위냐? if가 있으면 이 조건이 동시로 만족할 경우 이게 t값이에요. f값은 사실 0이거든요. 근데 필기에서는 0이 들어가지만 실기에서 넣을 필요 없어요. 0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합계라면 썸이 들어가겠죠. 평균은 에버리지. 최대면 맥스.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음. 자, 그리고 여러분 내려와서 공식 2입니다. if를 쓰지 않는 경우. 그때는 함수명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if가 없는 경우는 곱하기. 요거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f가 있으면 콤마고, if가 없으면 곱하기입니다. 어, 그리고 가로를 원칙, if가 없을 땐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자, 이때는 공통 원칙은 조건은 가로 묶을 거고, 계산 범위는 가로를 안 묶을 겁니다. 그러고만,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가 있지만은 세 번째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개수 구할 때는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 1이고요. 밖에 되는 건 요겁니다. if가 없는 경우는 곱하기입니다. if가 없으면 곱하기고 있으면 콤마라고 보시면 되죠. 이 공통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if가 있는 경우는 콤마 1이죠. 왜? 개수는 썸이라면 1 아니면 펄스 아니겠습니까? F값 0을 안 넣었으니까 펄스로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각 셀마다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썸하면 펄스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쫙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콤마 1이고 없으면 곱하기 1인데요. 이런 곱하기 1은 조건이 두 개 이상으로 들어갈 때는 문제에서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하다. 근데 한 개일 때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것도 개수를 살린다면 만약 이 조건이 네가 true가 나왔다면 여러분 true가 곱하면 1이 되거든요. 에러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곱하기를 안 해도 야가 펄스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건 만약에 또 썸이라면 어떤 셀에 조건을 만족한다. true. t 곱하기 t니까 1이 되죠. 1. 펄스는 0. 1, 0.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펄스로 된 것은 썸을 해봤자 숫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여기 세 명. 근데 if가 없을 경우,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요. 왜 곱하기를 꼭 해줘야 되느냐? 조건 만족하는 어떤 배열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각 셀에 한 방에 다 검사를 할 거예요. 논리적 검사를. 일일이 이 셀에 가서 너네서 검사하고 자동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참조 범위를 잡을 거예요. 배열이죠. 요 안에 여러분들 특정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서 논리적 검사를 한 번만에 수행하거든요. 그러면 쫙 검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야가 만약에 맞다면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요게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분들 셀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썸을 쓰면 0이 나오죠. 왜? 트루플스는 계산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를 해주면.
true 곱하기라면 1이 됩니다. 1. 곱하기 1을 해주면 야가 0을 인식하고. 무슨 말이냐면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쳐주면 true가 있고 어떤 참조 범위의 논리적 검사를 한 번만에 다 수행했어요. 그 결과가 true, false가 나왔어. false. 또 true가 나오고 PRE, false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합시다. 복사 좀 할게.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리냐 인원수죠. 한 명, 두 명, 세 명 나와야 되는데 이 값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곱하기를 안 하면 인수로 이하를 합계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인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 여러분들 곱하기를 만약 해준다면 면에서 곱하기를 다 넣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true가 1. 그럼 땡겨볼까요? 이렇게 요것 가지고 바퀴를 내는 거거든요. 곱하기를 함으로써 요 값을 인수를 쓰는 거죠. 썸이.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수는 조건 한 개인 경우는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요 함수 썼을 때 인수 요 안에 결과가 다 인수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함수에서 요 함수는 가로 요 안에서 인수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if가 있으면 콤마일 없으면 곱하기. 그럼 그 공식 다 외워진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열 수식에서는 조건 입력 순서는 조금 틀립니다. 한 방에 다 구하기 때문에 주소를 찍고 일일이 셀 주 찍고 검사를 해서 땡기는 문제가 아니고 참조 범위 통째로 이 범위 안에서 요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가서 각 셀마다 논리적 검사를 수행하거든요. 그럼 한 방에 true면 true, false면 쫙 다 나옵니다. 요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건 검사를 한 방에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주소 요 주제는 데이터로 가서 직걸 찾는 겁니다. 음. 요 순서라는 거. 일반 함수에서 우리 if를 쓴다면 그죠? if 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값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여 수식은 그렇지 않아요. 범위를 잡고 한 방에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논리적 검사를 수행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주소 자료. 또 이런 비교연산은 항상 중간에 들어가고요. 주소를 찍을 수도 있지만은 비교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참조 범위만 쓰면 요 주소에는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반 함수를 써가지고 참조 범위에서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거기 참 잘 나오는 게 텍스트 함수 관련해요. left, right, mid.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어떤 A001이 있고 B001 뭐 조금만 세 개만 해볼게요. 밑에 많다고 치고 C001 근데 이게 참조 범위랍시다. 쭉 도커를 검사해고 근데 이 정도만 보고 만약에 특정 표에 이 주소 A가 이미 돼 있다면 요 참조 범위 안에 A와 같은 것을 찾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참조 범위를 잡으면 A가 여기에 들어가서 한 방에 여기 논리적 검사를 해서 결과를 추출해 버리거든요. 근데 A가 없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A001은 A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데이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만 따로 추출해 놓고 검사를 했죠. 그때는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할 때 레프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참조 범위를 통째로 잡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개만 추출했을 때 엔터 치면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치면 한 방에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조건 순서가 일반 함수 들어가고 참조 범위가 쓰이는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럴 땐 일반 함수 셀 주소였던 공식이 배열 수식에서 쓰는 경우는 무조건 이 주소가 범위라고. 이게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주소였던 모든 일반 함수 공식은 다 뭘로 바뀐다? 배열 수식에서는 참조 범위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요거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건 맞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조건 인포 4는요. 참조 범위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 항상 중간에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의 결과값으로 구해서 이하가 여기로 가서 논리적 검사를 하는 거죠. 찾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 이런 네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조건 입력 순서가요. 1번하고 3번입니다. 1, 3번이 주로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은 이 쓰는 방법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긴가민가 하실 건데요. 일단은 참조 범위가 잡히더라고요. 별수식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배열 수식쓰는 범위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조 범위가 뭐냐면 제가 자꾸 참조 범위 할 건데요. 조건을 검사할 범위. 주소가 이 범위에 가서 자기께 맞는지 검사할 범위라고 보면 돼요. 조건 범위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하면. 얘는 늘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조가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잠시 확인해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구할 거고 표의를 참조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선수 코드를 잡는다면 여기서 식을 넣을 거예요. 근데 참조하면 여기서 딴 표에서 잡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여러분들 옆으로 당겼다가 내렸던데요. 자동 채우기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범위는 움직이면 자동 채우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그래서 참조 범위는 무조건 고정. F4키 한 번. 그리고 계산 범위는요. 어떤 뭘 계산할 때 잡히는 범위죠. 그 계산 범위도 무조건 아니지만 늘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혼합 참조로 쓸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은 아니지만은 제가 문제를 잠시 보면 여기에 가서 어 이런 경우에 여기는 총점의 평균을 구하고 여기는 결석 실수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때 계산할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근데 보통 나중에 계산 범위 잡을 때 총점과 결석 실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가가 딱 이렇게 시험에서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범위가 고정이 되면 나중에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를 고정하면 일일이 여기 또 식을 또 넣어야 돼요. 대신 계산 범위를 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을 식을 안 넣고 싶으면 이 총점 범위를 잡을 때 열만 풀어준다면 옆으로 당기면 이 열이 고정 안 됐기 때문에 이동되겠죠, 범위가. 이쪽으로. 그러면 야도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는 어떤 경우냐면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는 이겁니다. 옆에 또 다른 계산할 범위가 있을 경우. 그때 혼합으로 쓰기도 합니다. 행방거죠. 열은 풀어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혼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엔 다 야도 칠 때. 그래서 배열 수 쓰는 계산 범위는 참조 범위, 계산 범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일반 함수 쓰는 범위는 빼고 일반적으로 공시에 쓰는 범위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입니다. 마지막 배열 수식의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고요. 또 조건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별이 들어갑니다. 조건 힌트입니다.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요 여섯 가지는 기초인데요. 여러분, 요것이 지금 느낌이 없어요. 왜?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좀 풀어보다가 다시 읽어보면, 아, 그 말이 요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배열 수식을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 자, 프로젝터 좀 깜빡깜빡거려서 제가 켜질 때 또 설명을 할게요. 계속 깜빡깜빡거리네. 잠시만요. 배열 수식 1로 가셔가지고요. 그 표 1을 보시면 요게 결과를 구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성별 동글뱅이 왜 그러냐면 야가 조건이에요. M이냐 W냐 남자냐 여자냐 이 조건이고요. 순위는 요겁니다. 1등, 2등, 3등. 그런데 순위함수 여러분들 이거 함수 중에 순위함수 랭크점 EQ 함수 있거든요. 거기 배열 수식에도 나오지만 지금 문제 보면 스몰이 나왔어요. 스몰은 왜 나왔냐 이거죠. 우리 스몰 함수는 일반적 공식이 요겁니다. 스몰은 범위 콤마 k거든요. 일반 함수에서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면 순위 같은 경우는 기록이거든요. 기록을 쓸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작은 값 1등 아닙니까? 그죠? 기록은 작아야지 제일 빠르죠. 그거 제일 작은 값이 1등이다 이거죠. 스몰을 썼을 때입니다. 요 K 그 부분을 이 주소를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요 옆에 한번 써볼까요? 제가 별수식 말고 스몰 씁니다. 스몰 쓰고 요 기록 범위에서 여러분들 콤마 원래 1을 넣어줘야 되지만 야 나중에 고정해서 잠시 할게요. 주소를 찍어서 쓰겠다 이거죠. 야. 그럼 첫 번째로 작은 값 요거죠. 요거는 왜 나오냐면 지금 시간이 아이라스게 나오는 시간을 한번 바꿀게요. 요걸로 잠시 뭐 시간 데이터로 잠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시 45분 시간 데이터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형식을 그냥 이렇게 보다는 H 콜론 여러분들 어 두 개만 표시할게요. 그러면 2시 45분 기록이 이게 제일 빠른 거고 땡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여기 순인데 여기 제일 빠른 기록인데 남자 중에서 제일 빠른 1등 기록을 구할 거고 그다음 2등, 3등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기록 범위가 나중에 뭐냐면 if가 들어가 있죠. 계산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계산할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요 주소는 K 값을 대신해서 집어넣어요. 요거죠. K 값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는 뭘 써야 되면 우리 일단은 서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별이 조건이 이거요. 레프트 쓰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 범위를 잡으면 이 M이 여기로 가서 못 찾죠. 요거 앞에 한 개만 추출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함수인 레프트 함수를 쓰긴 쓰는데 왼쪽에서 한 개 값만 한 방에 출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참조 범위를 잡을 거예요.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로 만들어서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값만 추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레프트는 성별 때문에 씁니다 이거죠.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로 사용할 겁니다. 그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서머를 해가지고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열고 if 있으면 자 여러분들 콤마 k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좀 이따 보고 콤마 계산범위죠. 그럼 야는 원래는 서머를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닫아주면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주면 끝납니다. 근데 스몰하고 라지 함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k라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경우냐면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으면 끝인 줄 알았더만은 스몰과 라지 쓸 때는요. 한 번만 닫고 인수 K 넣고 닫아줘야 돼요. 이게 공식. K는 몇 번째 할 때 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 개 닫아주면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는 잘 찾아놨는데 명령이 한 개도 없죠. 써머리다 보니까 여기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겁니까? 라는 이 K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엑셀이 삐져버리죠. 멈춰버려. L 할 때. 왜냐하면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데 얘를 안 넣고 닫아버려. 그래서 이때 콤마 K 넣고 닫아줘. 그럼 K는 뭘 찍을 것이냐? 이 주소를 찍을 첫 번째. 음. 조건 찍는 주소는 요거. 그럼 순서로 따지면 조건 입력 순서가 여러분들 요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요것은 패턴이 참조 범위, 참조 범위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함수, 일반 함수가 들어가죠. 일반 함수를 써서 레프트 써가지고 요 패턴이죠. 비교 연산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셀 주소지를. 여기 조건 1에 사용되는 조건 입력 순서 여기에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패턴 2조.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K 자리에는 왼쪽 주소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여기 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놓고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동식. 그럼 여러분 오른쪽 당길 때 이 주소가 만약에 혼합 참조를 안 쓰면 야가 여기 따라오거든요. 이 주소에서는 야가 K 값을 인식하죠. 야가 밀리기 때문에. 왜? 변하니까. 일반적으로 주소 변화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주소를 찍었어요. 그럼 요 데이터는 신경 쓰지 말고 땡기면 주소를 보시면 이 주소는 I3이 돼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야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왼쪽 셀 주소는 열 부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밑으로만 바뀌어야 됩니다. 한 열만 보죠. 또 다시 밑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위의 주소는 옆 오른쪽으로만 바뀌어야지 하도 구하죠. 야가 밑으로 당겼을 때 이 주소에서 내일이 올 때 야도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위쪽 셀 주소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야는 오른쪽으로만 바뀌어야 됩니다. 왼쪽은 아래쪽으로만 바뀌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주소가 조건 K로 쓰는 주소가 되버리죠. 야 움직이다 보니까 변하니까. 그래서 왼쪽은 열만 고정, 위쪽은 여기에 행만 고정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 F4키를 세 번 눌리면 되고 한 두 번이거든요. 제가 주소 변화 모습 좀 보여드리면요. 면에서 주소 찍고 F4키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렸더만은 열만 고정돼 있죠. 반대로 위에 주소는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위에 찍고 F4키 제가 한 번, 두 번 눌렸더만 행만 고정돼 있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 항상 참조가 되지. 그래서 요겁니다.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왼쪽 셀 유소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하는 경우는 안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수식이 있다면 왼쪽 셀 유소는 무조건 열만 보죠. F4키 세번.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는 경우라면 그 말입니다. 안 한다면 할 필요 없고 위쪽 셀 유소는 행복죠. 그러면 이익이 헷갈리거든요. 세 번, 두 번이. 그럼 어떻게 보냐면 야구 홈베이스, 야구 베이스를 봅니다. 홈베이스라기보다는 야구 홈베이스고요. 1루수, 야는 2루수, 야는 3루수입니다. 그럼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전제가 이런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죠. 이거는 당연히 왜 안 해요? 왜?
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외운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아시고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오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스몰 글자로 제가 잠겨 놓은 거거든요. 스몰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스몰 때문에 두 번을 닫아주면 원래인데 야는 K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닫고 콤마 찍고 K K는 왼쪽 셀 주소를 의미하거든요. K값. 그러면 레프트, 왜 레프트냐? 선수 코드 범위를 그대로 쓴다면 야가 여기로 가서 못 찾죠? 그래서 왼쪽에 상기만 추출한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레프트. 그 다음에 선수 코드 범위 고정입니다. 무조건 고정.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콤마 이런 왼쪽에 상계만 추출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범위가. 새로운 참조 범위가 생성되겠죠. 한 개만 추출되는 게 쫙 나와주겠죠. 거기서 위쪽이죠. 위쪽 셀 요소 데이터를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M이면 W만 들어가 있을 거니까 야가 찾아주겠는 거죠. 같은 거. 연산전 같아. 요 가로는 무슨 가로냐면 여러분들 레프트 가로가 닦인 거예요. 조건 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소 찍고 요 가로는 조건 가로가 닦인 제가 두 번 열었을 때 사실 두 번째 가로가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음. 그리고 가로 조건 1이 가로가 닫혔고 제가 계산 범위는 가로로 안 묶는 데 있죠. 그럼 기록 범위는 그냥 잡아주고 야도 고정. 음. 그리고 두 번 닫지 말고 스몰과 라지가 나올 때는 한 번만 닫고 콤마 찍고 K 값을 넣어줘야 돼. 여기. 지금은 이 문제는 왼쪽 셀 주소가 K 값을 의미하거든요. 왼쪽 주소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쪽은 F4키 두 번, 왼쪽은 F4키 세 번입니다. 이렇게 당겼다가 내려오는 문제거든요. 요거만 그래서 제가 종결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 3설에 가서 는 해볼까요? 는하고 여러분들 small sm만 쳐도 나옵니다. 함수 명 가로 열렸죠? if 다음에 가로 무조건 9번.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조건은 이거거든요. 그럼 야가 물어보죠, 우리한테. 내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 말이죠. 또 우리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죠. 자, 참조 범위 그냥 잡아줘. 못 찾죠? 레프트. LE만 치면 되죠. 레프트 더블 클릭. 원래는 셀 주소인데 배열 수식에서는 통째로 한 방에 구할까요? 그래서 레프트 가로 열렸다면 선수 코드 범위 C3부터 어디까지? C23까지 잡고 F4 고정, 콤마 1입니다. 갈로 닫고. 요까지는 새로운 여러분들 뭐가 잡혔다? 새로운 뭐가 만들어졌다? 참조범. 부분적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야가 좋아하죠. 내 거 있네. 그 말이죠. 우리 사용자가 나를 위해서 딱 추출해놨네. 그 말이죠. 같은 거. 그러면 네가 와서 이꼴, 네 거 찾아라 이거죠. 야를 찾겠죠. 찍어주면. 야는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면 상대 참조거든요. 야는 나중에 요 자동차 밑으로 당길 겁니다. 그럼 야는 니는 밑으로 따라오지 마. 니는 오른쪽으로만 바뀌어라. 그 말이죠. 야가 밀리면 안 돼. 그래서 행만 고정 위쪽이니까 맨누수 이루수 F4기 몇 번? 두 번. 행만 고정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가로는 무슨 가로입니까? 조건 1 가로가 닦인 거예요. 제가 조건을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죠. 그죠? 콤마 찍고
조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계산 범위는 기록, 요걸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작은 기록.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 야도 고정. 콤마 계산 범위, if가 있으면 무슨 범위? 콤마 계산 범위입니다. 원래는 두 번 닫으면 끝인데, 서머는 K를 요구하죠. 한 번만 닫고. 콤마, K는 숫자 치는 건 아니고, 요 주소 치는 거는 저는, 가려졌어요. 이럴 때는 저는 위에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주소 바뀌거든요. 얘는 이제 참조로, 오른쪽으로 당길까입니까? 그럼 이 주소는 오른쪽으로 따라오면 안 돼요. 그냥 밑으로만 바뀌어. 그 말이죠. 그래서 F4키 몇 번? 야는 야구 베이스에서 몇 누수? 왼쪽은 3누수. F4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항상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혼합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열만 고정. 위에는 내릴 때는 행만 고정. 그리고 가로를 안 닫았던 가로를 닫고. 그러면 마지막 가로가 시커멓게 끝납니까? 가로가 다 닫힌 거예요. 근데 이런 원칙을 안 지켜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도 실전 문제지만 풀면 가로 때문에 아니라 참 많이 뜹니다. 자동으로 안 닫아줘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종이를 엔터 치면 안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옆으로 자동 채우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서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고 저는 밑으로 당겼다가 가면 안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옆으로 당겨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결과. 음.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옆에 답안 제가 넣어놨거든요.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자,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요. 표1에서 여러분들 기록 내가 키워드예요. 기록 내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기록 시간이 있죠. 요 안에 들어온 인원수를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 시간보다는 같거나 기록 관련이기 때문에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조건 때문에 찍을 주소 이하고요. 그러면 이하는 어디서 기록 범위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하가 참조 범위가 됩니다. 이하는 계산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에서 3시간 안에 든 인원수를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내라는 것은 기록 범위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씁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if가 있으면 콤마 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썸하고 if를 쓰는 경우입니까?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함수명 썸.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개수 구할 때는 콤마 1이랬습니다. 그래서 조건 잡을 때 기록 범위 잡고 야는 고정입니다. 야 참조 범위거든요. 그다음 이야기 넣고 위쪽 셀 요것은 여러분들 위쪽 셀 주소가 혼합 참조로 쓰는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자동 처리할 때만 쓰면 돼요. 근데 이것은 오른쪽으로 당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합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쓰면 틀린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혼합으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상대 참조로 쓰면 돼요. 그리고 갈로 닫고 콤마 1이죠. 그리고 두 번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참조 범위만 고정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는 하시고 썸을 쓰려 했죠?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그럼 여러분들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록 범위가 참조 범위. 여기서 3시간 이내에 든 시간을 찾을 거예요. 야는 고정. 그리고 이 기록 내니까 이하. 저는 좀 가려졌거든요. 저는 위에 거 찍고 옆에 거 찍고 땡길게요. I8. I8 주소는 여러분들 그대로 써도 됩니다. 안 그러면 행만 고정해도 관계는 없어요. 갈로 닫고. 개수, 인원수 구할 때는 if 있으면 콤마일이죠. 그리고 갈로를 번 닫아주면 깔끔하게 가로는 정리됩니다. 그리고 Shift, 엔터. 3명이 들어있고요. 옆으로 당겨볼까요? 땡기니까 3명, 7명, 12명, 16명. 제가 답도 옆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서 내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값이 나오려면 이렇게 식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어떻게 넣는지 그 순서만 여러분들 요 조건역 순서만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만.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2를 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자, 요것은 배열 수식 2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판매 구분과 품목을 쓰라 이거죠. 어디서? 표 여러분들 3에서, 여기 있어. 이거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 표 2를 보시면 왼쪽도 뭔가 찍혀 있고 위쪽도 찍혀 있으면 조건이 두 개입니다. 보통.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분과 품목별 돼 있잖아요. 무슨 구문별, 품목별이에요. 그 왼쪽, 제가 왼쪽부터 먼저 조건을 넣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쪽 넣을까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고, 여러분들 야도 판매 건수 아닙니까? 건수는 개수예요. 근데 if가 없어요. 요거는. if가 없을 때 조건이 두 개일 때는요. 개수 구할 때 if 없으면 곱하기 1인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일 때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조건 1은 왼쪽부터 먼저 한다면 구분이 신상 2월 이믹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판매 구분을 쓰랬는데 야는 데이터가 4개고 야는 2개죠. 그래서 그냥 야를 잡아주면 2월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야도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 줘야 돼요. 요거만. 왼쪽에서 2개만. 그래서 조건 1 때문에 뭐가 들어갔느냐? 레프트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부분별 이익에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여러분들 참조 범위를 구해서 여러분들 식을 넣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써가지고 왼쪽에서 2개만 추출하면 되죠. 요때 레프트 함수 들어가고요. 품목은 그대로 참조 범위가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면 위쪽 주소야가 찾을 수 있겠죠, 바지를.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런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명성, 함수 if가 없으면 갈로 2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2번 닫긴 거 아닙니까, 이거? 조건 가로는 빼고, 조건 이 가로는 빼고 한 번 닫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문제 속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레프트 쓰는 이유가 조건 1에서 여러분들 부분적 함조 범위를 추출했어. 왜 이냐? 2개니까. 왼쪽 셀수 찍고 F4키 3번. 왜? 오른쪽 땡길 거거든. 곱하기.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동시만 조건. 조건 2는 여러분들 조건은 제가 무조건 가로로 묶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이는 품목 범위 참조 범위입니다. 고정입니다. 이꼴 위쪽 셀 주소는 F4키 몇 번? 2번. 이루수. 왼쪽은 3번. 음. 그리고 마지막 2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소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주소 변화를 잘 하시죠.
판매 구분 범위하고 품목 범위는 참조 범위거든요. 이 두 개는 고정. F4키 한 번.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번호를 가요. 요거만 주소 형식 잘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요거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현재 J5셀에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요. 자, 함수 sum 써볼까요? sum 가로 두 번 열고 if가 없으니까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한다면 left 가로 열고 자, 신상이 찾기 위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만들어 주세요. 그 말이죠. F12부터 어디까지? F30까지 잡아주시고 야는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왼쪽에서 몇 개? 한 방에 두 개를 추출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추출한 결과 나오겠죠? 이꼴 왼쪽 주소 이거와 같은 걸 찾겠다. 아닌 것은 요 범위 안에 펄스가 찍힐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얘는 F4키 세 번 멸망 고정 오른쪽으로 당길 거거든요. 가로 닫고. 이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죠. 곱하기 동시만족이거든요. 가로 열기. 두 번째 조건은 위에 건데 그게 품목이거든요. 그럼 표 3에서 품목 범위를 잡고 야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위쪽 셀 주소를 찍을 건데 이걸 같은 것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위쪽 셀 주소 바지 주소를 찍고 J4죠. F4키 몇 번? 두 번. 행만 고정. 발로 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합니다. 조건이 두 개일 경우는 곱하기 1은 안 해주셔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가로 닫아줘. 컨트롤, 시프트, 엔터. 2가 나오죠? 밑으로 당겼다가 옆으로 놓고 옆으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요 결과가 옆에 답안 제가 넣어놨던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립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표3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표3을 쓸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M8 요 한 셀에서만 구할 거예요. 그럼 자동 처리 안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참조 범위하고 계산 범위 고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면 틀린 겁니까? 해도 되고. 할 필요는 없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면 뭐가 됐냐면 판매 수량 이 참조 범위를 사용해서 판매 수량의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 데까지가 돼 있죠. 까지를 동그라미. 여러분들 이것도 키워드인데요. 하위가 나왔을 때 일단 성월 함수는 일반 함수에서 범위에서 K분의 작은 값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까지가 이내와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어요. 그 이내가 되려면 이 하위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값이 제일 큰 값 아닙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세 번째 값이 되려면 같거나 이 세 번째 값보다 나온 데이터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내가 됩니다. 왜? 하위니까. 이하를 쓴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라지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라지는 범위에서 K 번째 큰 값입니다. 이하가면 시험에서 상위 몇 번째, 세 번째를 한다면 상위 세 번째까지인 것만 어디서 찾겠다? 판매선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이기 때문에 이 나온 숫자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가 나오면 이상, 이내가 들어갈 때, 까지가 들어갈 때, 하위가 나오면 이하를 써야 된다고.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자, 그래서 판매 수량 범위에서 판매 수량 여러분들 하위 세 번째 값까지만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하를 써야 되죠. 이 순서가 여러분들, 이 조건을, 이 순서가 여러분들 요거죠. 참조 범위, 요것은 여러분들 마지막 거 아닙니까? 비교 연산자 일반 함수가 들어가서 요 나온 결과 값이 요 가서 찾는 거죠. 그죠? 거기 요 뒤에 요가 있는 거예요. 서머를 쓰거든요. 서머리 함수 명이 아니고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에버리지가 스타트. if 쓰는 경우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요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두 번 닫고. 근데 여러분들 조건에 쓰는 것도 판매수량 범위고요. 요 참조 범위로. 어, 서머를 할 때 범위 잡는 것도 야, 계산할 범위도 야. 그러면 판매 수량 범위가 몇 번 쓰이냐면 세 번 쓰이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계산 범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 안에 계산 범위, 요 조건 1에서 참조 범위하고 스몰 쓸 때 두 번 쓰겠죠. 야도 쓰고 야도 써야 됩니다. 총 세 번 쓰이는. 그럼 미리 복사해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에버레이지하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판매수량 범위에서 이하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한 것보다는 이내 값이 되려면 하위로 같거나 작으면 되겠죠. 조건 1 뺏기 없습니다. 왜 쌤 가로 왜 두 번 닫았습니까? 아 스몰 가로가 닫힌 거고 이 조건 가로가 아니에요. 요 뒤에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힌 거예요. 두 번 닫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계산 범위도 판매수량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if 다음에 두 번 열고 마지막에는 두 번 닫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범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놓으면 좀 편합니다.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고정을 굳이 안 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 고정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M8셀에 가셔서 한번 해볼까요? 넣어하시고 자, 일단은 뭘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에버리지 AV만 쳐도 나옵니다. 에버리지 함수 더블 클릭. 그다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어 주시고 조건은 하나입니다. 판매 수량 범위 참조 범위죠. 여기서 자, 이때는 원래 이때 고정했지만은 자동 측정 안 할 거니까 고정 안 해도 이건 관계 없습니다. 이야기요. 여러분 야를 복사를 잠시 해놓을까요? 복사해가지고 자, 서머를 쓰는 이유가요. 판매 수량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한 거죠. 갖다 붙이고 콤마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럼 여기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여기서 찾겠다. 그 값들은 다 하위 세 번째 이내 값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로는 조건일 가로가 끝난 거고. 자, 이제 if가 있으면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죠, 무조건. 계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입니다.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갖다 붙이고. 칼로 두 번 열렸기 때문에 두 번을 닫아주면 끝이다 이거죠. 컨트롤, 시프트, 2가 나오네. 평균은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식은 고정을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또는 여러분들 이래 써도 되고, 이래 써도 되고. 고정된 거고 안 된 거죠. 그럼 시험에서는 다 정답 처리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저 고정을 안 하는 거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됐다면, 잘 됐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프로젝트가 꺼졌다 켰다 해서 좀 여러분 집중하게 좀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거 가볼까요? 배열 수식상. 자, 문제 보면 표 1에서 여러분들 표 1이 요겁니다. 부서 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 별이 들어가면 힌트죠. 그러면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 요수 구할 거예요.
그럼 부서별은 조건이 이러고요.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가 계산 범위죠. if를 쓰는 경우입니까? 쓰는 경우입니다. 아, 이 문제는 이제 일반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출제 1과 2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일반 함수가 결합됩니다. 어떤 함수냐면 텍스트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아주 인기가 좋았던 함수예요. 기출에서. 텍스트 함수는 어떨 때 등장하냐면요. 항상 문제 안에 형식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프린트 보시면요. 나중에 평균을 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출력얘가 표시얘가 76.5가 나왔을 때 소점 첫째 자리인 76.5 다음에 점이라는 글자도 붙여야 돼요. 그 형식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0이면 0.0 무조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소리입니다. 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가 등장한다는 텍스트 함수. 야는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요 인수는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계산식이 그다음에 주소가 찍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요 자리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 일반 함수 안에 요게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들어가서 평균을 구한 값에서 이 형식으로 출력하겠다. 형식 넣을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 첫째 자리 아닙니까? 0.0. 우리 숫자는 무조건 0으로 갑시다. 0으로. 샵도 있지만은 0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형식은 우리 셀 절식에서 범주, 사용자 지정 가서 형식 정의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그때 네이코를 할 때 형식 정의하는 거 연습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천 단위 구분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뭐 문제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0.0점2만 요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만 알면 끝나죠. 인수. 인수 보면요. 별 수식인데 부서 별 조건 1.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는 계산 범위. 일단 별 수식으로만 보면 에버레이지. 평균이다 보니까 함수명은 에버레이지 들어가고요.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그 다음에 콤마 계산 범위죠. 이 공식이죠. 음. 그럼 계산 범위 최종식을 이제 알아보면 결합시켜 볼게요. 텍스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 들어가고 괄호 열고, 이거 인수죠. 결과값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겠다 이거죠. 그때 부서명 범위, 여기서 왼쪽 셀 주소 넣습니다. 야를 찾겠다 이거죠. 관리. 야는 밑으로 자동 책임할 거 아닙니까? 야는 혼합 참조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야는 오른쪽으로 당길 때만 혼합이에요. 그죠? 왼쪽 주소는 밑으로만 당길 거. 자, 그럼 여러분들 혼합 참조로 가도 관계없고 갈 필요성은 없죠. 그러면 왼쪽 주소 찍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물론 부서명 범위는 고정입니다.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의 범위 아닙니까? 잡아주고 고정이죠. 갈로 두 번 닫았습니다. 배열 수식 끝났어요. 그럼 나온 평균값에서 형식 콤마. 자, 텍스트 함수 들어가는 두 번째 인수예요. 0.0점 이란 뜻이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K4셀에 가셔가지고요. 넌 텍스트 함수 들어갑니다. PEXT 갈로 열고. 자, 인수분의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평균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지 AV. 에버레지 함수 나오죠? 자, if 다음에 갈로 두 번을 열 건데요.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서별이니까 부서명 범위 잡아주시고 부서명 범위. 자, 야는 항상 고정 이꼴 왼쪽 셀 주소. 저는 이렇게 J4죠. 갈로 닫고 조건이 끝났습니다.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콤마 찍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요것도 고정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D4부터 D16.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배열 수식은 갈로 두 번만 닫아줍니다. 두 번 닫고. 자, 평균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함수 들어갑니다. 형식은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점자 붙여라. 자, 콤마 찍고 형식 정의하겠습니다. 쌍따옴표 치고 0.0점 점 쌍따옴표 안에 형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68.0이 나와 밑으로 잡으죠. 그래서 결과는 옆에 답안도 있으니까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안 나옵니다 하는 분들은 요 식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가로수를 혹시 안 맞췄다면 에러 뜹니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 출제용 3번의 2번 문제를 잠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 표 1을 참조할 거고요.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4 요소 구할 거예요. 빈도수. 근데 이 함수가 조금 배열 함수인데요. 좀 특징이 있어요. 프리컨시라는 이 함수는요. 어떤 함수냐? 이 함수는 나오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반 함수 안에 별수식이 포함된 문제인데 일반 함수는 여기 텍스트 함수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프리컨시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함수가 시험에도 잘 나왔던 함수입니다. 야는 배열 함수예요. 배열끼리 배열 1, 배열인데요. 범위 1, 범위 2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는 뭐냐면 여러분 배열 2는 뭘 잡을 거냐면 항상 문제 보면 구간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요 소리가 결과를 구할 거예요. 빈도수. 많이 등장한 수가 빈도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 범위예요. 실전 뭐 요것도 기출이지만은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보다는 구간 범위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0, 60, 안 그러면 70부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69부터 뭐 이렇게 그 두 구간이 나오는 게 기출에 제일 많거든요. 만약 구간이 업무 달성도가 이렇게 두 개의 요로 만들어졌고 여기도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요 숫자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에 구간을 잡느냐, 두 개 쓸 때 뒤에 잡느냐, 가 잡느냐, 뒷구간을 잡아야 돼. 기출 풀 때 요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구간이 한 개일 때는 야가 배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열에는 뭘 잡을 거냐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업무 달성도의 빈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표 1에서 업무 달성도를 잡을 거예요. 야가 배열 1입니다. 자, 그거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열 2에서 배열 1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야가 이 업무 달성도 전체 이 범위가 한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구간 범위 잡아주면 배열이를 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빈도수를 구합니다. 그럼 약 60부터 69까지거든요. 약 70부터 이 숫자 제가 79, 80부터 89, 90부터 99, 약 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스타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야는 구할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를 잡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만약에 범위를 잡았으면 어떤 이 범위를 잡았다 합시다. 예입니다, 이거는. 요 범위를 잡았다 친다면 배열리를 잡았어. 그러면 이 범위, 여기 식을 그냥 맞바로 넣어서 넣었다면
요것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땡겨야 되잖아. 그럼 이 범위가 밀리잖아. 야도 밀릴 거고. 그죠? 그러면 안 맞단 소리예요. 그렇다 고정시키면 요 첫 번째 데이터만 제대로 나오지 않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한 방에 부활 범위를 잡고 식을 한꺼번에 한 방에 딱 집어넣을 거예요. 동시입력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각 셀에 범위 잡고 하는 이유가 동시에 입력하겠다는 소리죠.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함수. 이게 좀 특이한 함수죠.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 넣는 게 요 함수예요. 배열 함수. 요거만 조심. 열 방향으로 당기는 경우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경우. 그런데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문제는 절대 출제할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겁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구할 건데 우리 한번 연습으로 구해볼까요? 빈도수만. 자, 구할 범위를 다 잡고 자, 그 다음에 마법손 떼고 넣어하시고요. FR만 쳐도 프리퀀시라는 함수 나옵니다. 더블 클릭. 별일은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원본표에 있는 게 별일입니다. 그럼 표일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 잡고 고정하는 거 없어요. 콤마. 별일은 이 구간에서 각 요소들이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겁니다. 배열이는 여기 표에 있는 요 부분. 그리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범위가 동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해지는 거야. 어. 그래서 구할 범위를 잡고 식을 넣는 여기 놔고 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음. 그리고 수정할 때도 야를 지우고 싶어도 부분적으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해야 돼. 실패했다. 다 잡고 딜리트. 자, 그러면 방금 빈도수를 구해봤잖아요. 그 빈도수를 어떻게 뒤에 명자를 표시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숫자 뒤에 명자 표시할 때는 형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0, 명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숫자 뒤에 명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형식을 텍스트 가지고 넣을 때. 그럼 스타트는 텍스트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구할 범위 잡고. 자, 넌 해볼까요? 자, 텍스트 함수 먼저입니다. 일반 함수 안에 별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인수 자리에 프리퀀시를 넣을 겁니다. 프리퀀시 넣겠습니다. FR만 쳐도 나옵니다. 더블 클릭. 배열1은 요 표 구간 범위가 배열1이 아니고 뭘 사용하여 라는 게 배열1입니다. 그게 바로 업무 달성도 범위입니다. 잡고 콤마 배열이든 구간 표에서 구간 나와 있죠? 요거 제27부터 제21이 배열이 구간에서 배열일 각 요소들이 야가 몇 번 되냐는지 구하고 싶다 이거죠. 발로 닫고 요까지는 텍스트 함수에서 인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뒤에 명자 붙여라 그 말이죠. 콤마 형식은 쌍따 붙이고 안에 명명 쌍따옴표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 문제가 요런 패턴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요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함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하다. 어떤 함수하고 이 함수만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할벌 먼저 지정 후 수식을 작성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시험장 가면 여기 두고 땡기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복습이 정확히 안 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기억하시는. 그랬더만은
요게 너무 임팩이 강해가지고 딴 것도 부활했더만은 세상에 부활 범위 잡고 식을 넣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프리퀀시 함수 들어가는 문제만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된다 소리죠. 근데 또 헷갈려가지고 딴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함수만 그렇습니다. 그거만 잘 기억하시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 유형 4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나왔다면 배열 수식 4로 갑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표일을 사용해서 학과 코드와 상식을 쓰랬죠? 그리고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M7은 여러분들 옆에 가야 돼요. 옆, 오른쪽에. 요것은 요 노란색이 둘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색깔 달리해드릴게요. 그냥 따로입니다. 노란색 야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니까 학과 코드별 조건이 또 있습니다. 슬래시.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 조건입니다. 요번에 두 번째 조건은요. 상식 범위가 참조 범위거든요. 여기서 이상교 넣고 지금은 주소가 없잖아요. 이것은 조건 입력법 두 번째 거 직접 비교값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야, 찍을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교 넣고 90이라고 직접 넣을 거야. 이 조건입니다. 그에 대한 뭐의 평균? 상식에 대한 평균. 아, 상식 범위가 또 계산 범위가 돼버리네. 그죠? 그런데 이것은 if error 함수, 일반 함수하고 결합되는 별수이거든요. if error 함수를 아셔야 돼요. 이거 함수지만. 야는 수식 콤마 값입니다. 에러가 있다면. 그러면 수식 자리에 별수 들어갈 거고요. 수식의 이 별수식에 오류가 발생 시 일반적 오류를 표시하는 건 아니고 지정한 값으로 이미 값으로 표시하게 되십니다. 값. 이 값은 다 문자가 많이 들어요. 쌍따옴을 주로 치거든요. 이렇게. 그 문제에서도 보시면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는 에러 뜨는 경우거든요. 해당 없음을 해라. 값자리에 열로 주죠. 그럼 요거만 딱 접근하면 되겠죠. 열수식. 그러면 조건이 두 개고 상식의 평균이니까 내려와서 학과 코드 별 조건이 이루고요. 상식 범위에서 점수가 뭐 몇 점 이상? 90점 이상. 그에 대한 상식 범위에 대한 뭘 구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뭐 조건이 두 개고 계산 범위는 야죠. 뭐 이렇게 되는 콤마 계산 범위죠. if가 있으면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그럼 최종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if 에러부터 스타트입니다. 인수 수식 자리에 야가 들어가죠. 왜 오류가 있다면 콤마 해당 없음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일단 이해하면 되죠. 요거까지. 그죠? 그러면 가셔가지고 어디에 M 7실을 가셔가지고 는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if error부터 스타트입니다. if. 주식은 배열 주식이죠.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 average if 같이 쓰는 거죠. 평균 관계가 AV만 쳐도 나오죠. 자, 여러분들 에버리지 더블 클릭 if가 있으니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 넣겠습니다. 학과 코드별 야를 찾기 위해서 표일에서 학과 코드 잡아주시고요. 야는 고정 이꼴 위쪽 주소 요거 찍을 거거든요. 야는 오른쪽으로만 땡기기 때문에 고정된 호남 참조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찍고 뭐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조건 1이 끝났습니다. 곱하기 갈로 열고 상식의 점수에서 90 이상만 찾을 거다 그 말이죠. 상식 범위 잡고 조건에서는 참조 범위죠. 고정. 이상한 경우 놓고 직접 90을 입력할까 이렇게. 그럼 두 번째가 여러분들 범위 잡고 이상한 경우 놓고 90.
자, 조건 1, 2가 다 끝났죠?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상식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콤마 계산법이죠. 상식 범위 잡고 F4키 한번.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로를 두 번 닫아주면 배열수식 끝난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남은 이 콤마 해당 없음 셀. 오류가 발생한다면 값, 요걸 표시하겠다는 말이죠. 쌍따옴을 치고 해당 콤마 찍고 쌍따옴 치고 해당 없음. 여기 오류 발생할 때 표시할 값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어떻게 하겠다. 여기 보면 여기 있어. 음. 넣어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아요서 함께 가로를 잘못한 것습니다. 그대로 쓰면 돼. 그리고 옆으로 당기면 되죠. 놓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되는 거죠. 그 식이 요겁니다. 다시 할 거고요. 이번 문제 요거는 설명하는 한 20분이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인덱스, 매치, 맥스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려오실 때 엑세스 갖고 오세요. 음, 갖고 오십시오. 요거 세 개하고 막 엑세스를. 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